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영멘토입니다. 자, 악몽 같던 3월달 장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월 첫 거래일 시장은 굉장히 강하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지만 확전보다는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했었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도 오늘 굉장히 강하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죠. 자, 여전히 시장은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3월 달에 어떤 또 악재, 4월 달엔 과연 해소가 또 가능할지, 그리고 이 시장 5,000포인트 근접해서 이번에 나오는 반등이 과연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은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 전쟁은 결국은 또 해소 과정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쌀 때 사고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또 두려움, 이 공포감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잘 공략해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릴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장 반등과 함께 과연 팔아야 될까? 아니면 이 종목을 지금 유지를 해도 될까? 궁금한 것들은 잠시 후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강의 내용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알찬 내용들, 정보들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세장 시장의 분위기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상황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챔 업앤다운 캐스터 신예원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20% 이상 폭락하면서 험난한 주식시장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장 시작한 지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2, 3주 내에 종전할 수 있다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이 시장의 낙관론이 불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반등의 흐름 가져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양대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는 5,100선 무너졌는데 오늘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수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5,376포인트 선 지나갔는데 현재는 소폭 상승분 반납하면서 5,3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1,10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3,000단 제약이 하한가 치면서 지수 끌어내렸었는데 오늘은 대부분 종목 빨간불 켜내면서 5% 넘게 상승한 1,1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에서 개인이 모두 5거래일 만에 매도 포지션 돌아섰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1조 6천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만 홀로 1조 5천억 원 가까운 물량 사들이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탄력 붙여주고 있고 개인만 홀로 4,157억 원어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반도체 주가는 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포심리 그리고 또 구글 터보퀀트 이슈 때문에 계속 하락했었죠. 특히 SK하이닉스 한 달간 20% 이상 폭락하면서 어제는 80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투톱 모두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장 연출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 낙폭과는 반대로 메모리 가격 자체는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서 NH투자증권,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 주가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현재 8.55% 상승한 8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오늘장 시작부터 건설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전 이후에 재건에 따른 건설주 수혜 가능성이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대우건설 현재 20% 이상 넘게 상승하면서 18,68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GS건설과 현대건설 모두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사실 지난 3월에 원전 수혜주 모멘텀 때문에 다른 코스피 지수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업종이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를 제외한 대체 에너지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받으면서 원전 건설에 대한 경험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원전 시공 경험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데요. 비록 원전 수혜주긴 하지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최근 젠슨왕 CEO가 GTC 2026에서 광 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언급하면서 통신 장비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어제는 관련주가 차익 실현 목적으로 물량 출하하면서 급락하긴 했지만요. 오늘은 다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현재 장중 상한가 달성 성공하면서 9,4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호전자, 머큐리, 오이솔루션 모두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성통신과 관련된 우주항공주도 큰 폭으로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HVM 20%대, 스피어 1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통신 장비주의 모멘텀이 2028년까지 길게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인데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 참여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템 업앤다운 캐스터 신예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시황 잘 들으셨죠?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이러다가 5,000포인트 깨지는 거 아닐까? 정말 걱정 많이 하셨죠. 하지만 하루 만에 국내 증시 정말 큰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첫 거래일입니다. 출발이 좋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10% 가까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과연 외국인들의 매도는 또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물량을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받아갔다고 하는데 시장 이대로 괜찮을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역대 최대치의 매도를 하고 있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리고 반면 개인들은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하지만요. 시장은 보통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진 않죠.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 의존도가 더 높아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파는데 과연 시장이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고
또 개인들이 매수하는데 시장 지금 괜찮은 걸까? 과연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주고 있는 걸까? 어쨌든 지금 수급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앞으로 어느 정도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원달러 환율,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어제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섰어요. 1,530원이 넘어갔을 때 과거에 있었거든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는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 우리가 리먼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원달러 환율은 1,530원을 넘어갔는데 어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어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이 금융위기인가요?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대외적인 불안감으로 치솟다 보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국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들은 3.8조 원 정도의 이 매도가 나왔고요. 시장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월간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3월 이 한 달 동안입니다. 앞에서 제가 악몽 같은 3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3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을 보니까 35조 8,803억 원을 매도를 했어요. 자,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 거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별로 안 샀다고 하는데 계속 팔기만 하는데 외국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팔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화면은요.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죠. 예,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주식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 보유 비중을 나타내는 화면이에요. 앞에서 보시면 2001년도가 지금 맨 앞에 있고요. 그리고 2005년도가 작년이죠. 맨 뒤에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얼마만큼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 동향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자, 2008년도를 보시면요. 이때 자,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008년도의 보유 비중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요. 리먼 사태 때문에. 2008년도에 27%대 유지했고요. 그리고 또 2022년도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 코로나를 겪었을 때였죠. 이 당시에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27.5%까지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정말 최대로 팔았을 때 27% 밑으로는 팔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시장은 6,000p, 코스피가 6,000p를 넘어섰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결국 2,500포인트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 비중은 대략 32에서 33% 정도를 유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평균적인 거래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과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비중이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3월 30일 기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전날 기준으로 나와 있죠. 3월 30일이면.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총에서의 그 보유 금액으로 본다면 1,655조 원이에요. 1,655조 원. 그리고 이거 비율로 환산해 보면 33.34% 비율이 나옵니다. 앞에서 평균 33에서 32% 비중이 평균적인 비중이 보유 비중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이 33%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월 말에는 어땠을까요? 2월 말에 외국인들 보유 비중을 보면 34.77%로 거의 35%에 근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해서 1.43%포인트 정도의 비율이 줄어든 거죠. 금액으로 봤을 때도 2,000조 원 정도의 금액에서 1,655조 원 금액으로 이게 지금 다 매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만약에요.
앞에서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에서 주식 보유 비중을 환산했을 때 평균치를 냈을 때 대략 32에서 33% 정도의 비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33%대까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매도할 수 있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 어제 일단 3.8조 원이 빠졌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대략 한 13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32%를 감안해서 본다면 대략 62.7조 원 정도 추가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사실 32% 비중까지 내려간다는 건 쉽진 않아요.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죠.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란과의 전쟁은 이제 약간의 그 해결 구도, 협상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팔 만큼은 팔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대략 13조 원 정도 추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외국인들의 최근에 그 수급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계속 팔았다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수급을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외국인들의 수급과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에요.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지수는요, 작년 4월 9일 날 저점,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습니다. 최고치가 6,347억 원까지, 6,347포인트까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밀린 거죠.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이요, 지금 이 최저점부터 해서 올라갈 때 팔지 않아요. 계속 샀죠.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중간 조정기에 한번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매수가.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요 자리잖아요. 최고 이제 매도가 나왔던 이 시점을 봤을 때 주가 지수로 환산해 보면은 5,000포인트예요. 5,000. 그러면 2,500부터 해서 5,000포인트까지는 외국인들은 샀다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매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샀어요. 그런데 5,000포인트가 넘어가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5,000포인트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6,000포인트 넘어가니까 지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반면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기관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 수급이죠. 개인 수급. 개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역시 4월 9일이에요. 작년 최저점. 그때부터 해서 주가는 역시 계속 올라가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수급은 어때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 빠집니다. 이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죠. 개인들은요. 이번 이 상승장에서 결국은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급격한 매수로 전환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외국인들 개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죠. 바로 코스피 지수가 6,347포인트 최고점을 찍은 다음 그 다음부터 개인들은 매수가 엄청나게 붙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개인이 받았다. 맞아요. 최근의 동향에서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상승장은 외국인들이 계속 이끌어왔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던 장이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 상승은 대부분 이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소외감을 느끼셨던 이 분들이 결국 최고치 부근에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개인들의 현재 수급 상황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긴 해요. 개인들이 시장 상승과 함께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 최근에 많이 나와요. 개인 B2. B2라는 건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미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매수 물량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 만약 신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신용에서는 보통 140%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1억을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이고 그리고 1억을 빚을 지고 내가 투자했다. 그러면 140%라는 건 뭐예요? 총 투자 금액은 2억이 되는 거죠. 2억에서 주가가 빠져서 1.4억. 4억 밑으로 가면 이건 뭐예요? 반대 매매가 터진다. 최근 시장이 많이 흔들렸어요. 개별 종목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유독 변동성이 큰 이유, 그 중에는 이 반대 매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미국 증시나 다른 증시보다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클까? 결국은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을 이 개인의 신용 물량들을 일정 부분 정리하고 가는 이런 이제 시장은 항상 이렇게 악성 물량들은 정리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역시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회는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한테 기회가 아니고요. 내 온전한 자산을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기회예요. 왜냐하면 시장 변동성이 나와도 못 버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빚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 포지션 잘 유지하고 잘 간다면 여러분들 분명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팔 수 있을까 궁금하셨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목 상담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기분 좋은 장입니다. 이 장이 계속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도 아마 최근에 많이 흔들렸을 거고 오늘 이 반등을 통해서 과연 이걸 팔아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앞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수원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대가 오후 1시에 시작해서 3시 전에 끝나니까요. 수원에 계신 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강남으로 가요. GRC 역사문화공간 그쪽으로 오시면요. 시간대는 오전 11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일찍 오셔야 돼요. 그리고 1시 전에 끝납니다. 수도권 계신 분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역시 이번 주 일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고민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많이 연락 주시고 상담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동국제약이고 네. 19,500원에 네. 5%요. 19,500원에 5%예요? 예, 근데 오늘 15% 갖고 있다가 네. 아까
아침에 보니까 한 20% 올라가길래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10%가 상한가 걸려가지고 네. 그럼 팔고 5%가 남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가져갔어야 되나. 이거 아깝네요. 이 상한가에 물론 판 거 잘한 거예요. 수익이 잘 냈잖아요. 예. 오늘 이거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어. 상한가 걸어놨더니 걸리더라고요. 10%가.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상한가에서 주식을 매도를 잘 못해요. 근데 상한가라는 것도 상한가가 계속 유지가 될지도 아니면 상한가에서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상한가에서 풀려버리면 주가가 확 밀려버려요. 어쨌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다는 거 잘하신 거고, 그리고 동국제약의 주가가 이번에 또 반등도 잘 나왔어요. 상한가의 잔량을 보니까 지금 동국제약은 상한가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 그 상한가의 9시 잔량이 한 그렇게 40분 많진 정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예. 2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이제 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국제약은 일단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서 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가가 물론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주가가 만약에 상한가에서 안착 못하면 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9,000원 가격 이제 지금 이건 분봉으로 보고 있어요. 2.9만 원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이제 29,000원이 되겠죠. 예. 29,000원짜리만 손절가 딱 잡아두세요. 그리고 이 밑으로 빠지면 난 안 팔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흔들려가지고 빠지게 된다. 29,000원 아래로. 그러면요. 당연히 이거는 좀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셨다가요. 내일이죠. 이제 제가 그때 29,00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만약에 내일이죠. 내일 시초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상승 출발하면 거기서 시초가보다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올라갈 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욕심을 많이 부릴 필요는 없거든요. 나머지 물량은 내일장에서 결정하시죠. 내일장 만약에 상승 출발했다. 그러면 시초가보다 위로 올라갈 때 보고서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라서 출발했지만 시초가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동국제약은 일단 보유 내일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온코닉 테라피스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7,000원에 15%요. 자, 온코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000원이면 이게 지금 사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상 따라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 따라 붙었어요? 네, 아, 근데 거기서 지금 물리신 거네요, 말 그대로. 네.
자, 일단 뭐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이 좀 잘 나왔었어요. 근데 25,000원 부근에서 지금 계속 이제 고점이 좀 막히고 있죠. 25,000원 부근에서.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요. 이 최고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옆으로 딱 가다가 이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다시 한번 고점 나온 자리가 여기예요. 그죠? 이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약간 걱정되시죠? 혹시나 네. 이렇게 빠질까 봐. 네. 그죠? 네. 근데요. 이렇게 그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너무 걱정돼요? 네, 아니 이게 15%에도 좀 많거든요. 아, 금액이 네,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근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 큰 금액을 왜 따라 붙었어요? 금액이 그 크면 좀 안전하게 사야 돼요, 주식을. 그러게요. 그죠? 안전하게 사야 되는데 이제 뭐 올라갈 때 붙으면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주식을 이제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지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사도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금액이 커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막 밀리지만 결국은 아래에서 보면은 저점이 계속 어떻게 되던가요? 올라가죠. 네. 그죠? 그리고 네. 여기가 계속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 빠졌지만 자꾸 이 자리를 넘본다고 하는 건 결국 이 자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직은 거래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가져가시고요. 자, 목표가는 대신에 너무 높게 보면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 빠진 자리가 28,900원이니까요. 이번에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냐면 28,000원 위로 올라가면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28,000원이요? 네, 28,000원 위로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생각하시고 그때 네. 올라갈 때 잘 팔고 나오세요. 아직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8,000원까지는 그래도 갖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은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지금 걱정할 감사합니다.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네, 네. 걱정할 때가 된다면 1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걱정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28,000원 위로 올라가면 잘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웅매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 논현동에 사는 저 민구 할아버지인데요. 아, 네. 제가 네. 뭐 한 주식이라는 거를 한 30년 전부터 회사에서 이제 조금씩 주는 거 이렇게 받아갖고 갖고 있다가는 뭐 그냥 휴지된 게 한 10건 정도 있어요. 해외 근무도 좀 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쭉 주식을 놔둔 상태에서 그냥 안 하다가 네. 삼천당이 요즘엔 뉴스에 자꾸 나오고 그래서 우리 네. 아이가 외손주 아이가 이제 장애가 생겼어요. 네. 날 때는 아주 건강했었는데 네. 그런데 하여튼 의료사고로 그렇게 돼서 제약주 거기에 내가 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애하고 물어봤더니 그런데 좀 투자를 해주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7살 되는데 장애학교를 다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갑자기 꼭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날 살라고 그러는 날 그냥 갑자기 저 90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 하여튼 이것저것 해갖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서 제가 한 30주 정도를 평균 잔액을 자꾸 물어봐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네. 한 8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30주를 사가지고 네. 제 생각으로는 그냥 그거를 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나도 손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그게 뭐 막 급락이 올라가더니 났죠. 네. 그냥 뭐 그냥 하한가 어디 떨어지고 그래서 좀 네. 걱정스러워가지고 진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될지 제 생각처럼 막 20, 30년을 네. 난 그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이게 불장난쪽 적에 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한테 그걸 해줘야 될지 그걸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좀 보면 사실 그 뭐 이익을 내는 목적도 있긴 했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잘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한 이제 2, 3일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냥 맞아요. 급락을 한 거죠. 네, 최근에 급락을 했죠. 사실 네.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보니까 4위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걸로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투자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날벼락 같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무한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많이 드물어요. 국내 증시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뭐 항상 이제 그 경기도 사이클을 타잖아요. 네.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경제가 좋을 때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으면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아마 뉴스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갑작스러운 이제 투매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청단 제약이 길게 투자를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해서 길게 보는 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어요. 아, 만약에 진짜 아래 저 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회사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이제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세요.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밑에 있었던 예. 적들이 많잖아요. 그 행보를 했죠. 쭉. 맞아요. 그럴 때 이제 회사를 보고서 이거 길게 가져가 볼까 해서 투자했다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만약에 또 추가 악재가 나온다면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투자를 했고 회사도 되게 좋게 보지만 일단은 시장은 악재를 일단 만났기 때문에 악재를 소화시켜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악재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일단 또 중요할 거고. 그래서 저는 삼천당제약은 제 기준에서 본다면 이 회사가 만약에 좀 올라와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미 한 번에 어떤 우려감이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러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한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점점 무서워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단 삼천당제약은 아쉽지만 이번에 좀 올라갔을 때 좀 잘 정리해서 지금 이제 70만 원대죠. 그러니까 9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시고 주가는 또 빠져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가격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아,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행복되겠습니다. 또 건강 감사합니다. 잘 챙기시고 또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기가비스요? 기가비스.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2,000원에 10%요. 52,000원에 10%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52,000원에 10%면 지금 가격 수익이 꽤 많이 나셨네요, 이 종목은?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종목은? 근데 이게 지금, 상장해가지고 이게 지금 34,000원인가 저기거든요, 고무가가. 네. 예, 예. 그래가지고 10만 8,700원인가 그때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2만 200원인가까지 계속 빠져버렸거든요, 네. 저가가. 그래갖고 지금 올라오는 건데, 네. 이거 지금 10만 8,700원 다시 갈란가 해가지고 10만 8천, 옛날에 과거 최고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예. 그거는 지금 그 가격을 보고서 가시면 안 돼요. 네, 이 그래요? 회사는. 네. 지금 일단 잘 올라갔거든요. 예예. 그 솔직히 우리가 이제 AI 관련주들 중에서 또 반도체 또 기판 관련주 예.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종목들은 많이 흔치가 않아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 많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일단 오늘도 18.5%가 올라가고 있지만 예. 어제 주가는 어땠나요? 어제 주가 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제는 마이너스 났어요. 맞아요. 시장이 다시 또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예.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지금 예전에 그 최고점까지 노려보고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너무 욕심이 좀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상장 초기에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많죠? 많이 예, 있겠죠? 그때 했었어요. 저도. 그때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계속 손실 중이었잖아요. 예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오면은 이제 매수가 회복이 되겠죠? 예예. 그럼 매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 물량들을 또 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사실은 쉽지가 매물.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는 위쪽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예, 예. 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아. 기가비스는 목표가는 위쪽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최대 목표가 잡아두시고요. 예, 예. 지금 52,000원이면 솔직히 이제 한 번쯤은 중간에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1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는 95,000원, 예, 예. 9.5만 원, 95,000원입니다. 예, 예. 여기서 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10만 원 정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이번 상담은요, 유튜브예요. 자, 고영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을 보니까 지금 26,150원입니다. 26,150원이면 자,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얼마 없거든요. 26,150원. 자,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까요? 이분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왠지 지금 막 바로 목표가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자, 고용 주가가 오늘 10%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최근까지도 흐름을 잘 이어오다가 이 2월 달에 약간 흔들렸고 3월 달에 급락했지만 고용 주가는 그다지 그렇게 좀 심하게 빠지진 않았어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하락이 자꾸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매수 타이밍 그래요. 오늘 사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추가 매수하셨다는 얘기가 또 얘기가 들렸네요. 그래요. 추가 매수하셨구나. 그러면 일단 비중 추가 매수한 것 치고는 비중하고 그 가격이 높지 않아요. 이 종목 위쪽으로 35,000원 가져가시죠. 올라가면 35,000원 거의 최고가 부근이긴 해요. 뭐 최고가 37,000원인데 35,000원 정도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면 이번에 수익 잘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목표가는 3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문자 종목이에요. 자, LG 디스플레이.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14,330원입니다. 14,330원. 그리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손절이요. 손절은 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왜 손절합니까, 이거를? LG 디스플레이가 뭐 예전에 잘 올라갔고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린 거 맞아요. 오늘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아니 삼성이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 종목밖에 안 올라가? 이거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괜찮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실 뭐 지난번에 올라갔던 것도 그렇고요.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시즌에 또 진입하고 있고요. 회사의 체력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원래 예전에도 보면요. 반도체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주들이 또 후반에 또 뒤에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뒷심이 있어요. 지금 손절할 필요 없고요. 그냥 15,000원 보세요.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15,000원 올라오면 판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문자네요. 대원전선. 자, 매수하신 가격이 6,390원입니다. 6,390원에다가 비중이 3%예요. 6,390원. 매수 가격은 높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조금 사시긴 했네요. 근데 물론 비중하고 가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2월 달까지 잘 올라갔다가 지금 한번 또 눌렀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갔고 이번에 지금 오늘 상승폭을 보면 이 회사의 그 시장이 올라갈 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겠구나 이걸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대원전선은 지금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6,390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수 시점은 잘못하셨죠. 여기 7,490원에서 여기서 샀는지는 몰라요. 지금 전화로 저희가 상담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시면 지금 고점이 일단 내려가긴 했어요. 그리고 거래가 좀 줄었죠. 이때보다. 지금은 일단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모두 다 반등이 나올 거고 대원전선도 이번 반등은 그래도 6,500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6,500원 진입하면 그때는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원전선 목표가는 6,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 역시 문자 머큐리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6,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50%. 아이고. 자, 지금 6,000원. 어떻게 해요, 진짜. 아니, 오늘 왜 안 파셨어요? 오늘 넘어왔잖아요. 욕심쟁이시네. 대응 방법이라는 거, 이게 근데 오늘 샀을지도 모르겠네요. 언제 샀는지 참 궁금한데, 오늘 샀는지.
자, 그런데 머큐리 주가가 이제 단기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회사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거래가 실리면서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3월 달부터 올랐어요. 3월 달에 올라온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 빠졌던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갈 때 수급이 몰리거든요. 그쪽으로. 근데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만약에 그 전에 샀다면 오늘 일단 팔았어야 되는데 오늘 안 팔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매수했다면 일단 제가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오늘 좀 크게 빠지면 갑자기 확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절가를 일단 잡아드리면 아래쪽으로 5,000원 잡으세요. 5,000원. 5,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요거 5,000원 딱 지켜주면 다시 한번 튈 거예요. 그러면 6,000원 위로 올라갈 때 팔고 나올 수 있거든요. 머큐리는 일단 보유. 5,000원 손절가, 6,000원 목표가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 종목 유튜브입니다. 범한 피어셀. 자, 매수하신 가격 비중 볼게요. 34,000원이네요. 매수한 가격이. 그리고 지금 비중이 10%요. 아이고, 지금 이게요. 왜 이런 가격에서 매수하실까요? 딱 봐도 이거는 이 종목은 솔직히 이제 차트가 모든 거 대변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치가 있잖아요. 올라갔을 때 여기 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힌다. 그럼 이제 이 자리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럼 이런 자리는 만약에 밑에서 샀을 때 위에서 올라가면 파는 그런 약간 눈치가 좀 필요해요. 자, 범합표현셀 같은 경우에도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약간의 박스거리 움직임이 나오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이런 데서 매수하시고 이런 데서 팔 거예요. 자, 일단은 범합표현셀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락을 좀 잡아주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높게는 못 봐요. 35,000원. 35,000원 오면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자, 흥하해운.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3,500원이에요. 매수 가격은 비중이 13%입니다. 3,500원에 13%. 자, 지금 일단 수익 중이긴 하거든요. 수익 중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솔직히 흥하해운을 매수하신 분들 아마 뉴스들을 확인해 봐도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아마 해운주 상승의 배경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로 일단 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이건 종전 이제 협상이죠. 종전에 대한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이 된다면 협상이 완료된다면 해운주들은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과연 이게 흥하해운이라는 이 기업이 이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있을까? 그거잖아요. 근데 흥하해운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동해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이동하는 선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금 팔아야죠. 일단 지금 수익 중이니까요. 뭐 올라가든 뭐하든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수익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상담은요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 강연에 오시면 또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